네, 우리 동네 최고봉이 찾아온 이곳은 바로 서울시 마포구입니다. 지금부터 마포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구청장 프로필 공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구청장에 대해서 더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청장 프로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름 유동균, 나이 1962년생, 고향 전라북도 고창군, 학력 방송통신대 행정학 학사,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행정 리더십 석사과정 재학 중. 여기까지 다 맞나요? 덧붙이자면요. 저는 12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반세기 이상을 마포에 살고 있습니다. 14살 때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다니면서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중학생이면 정말 어리다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 당시 일을 하시면서도 또 공부에 대한 끈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었네요.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못 배운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안 배우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공부에 대한 이 열정으로 오늘 토크도 가득 채워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마포구 우리 동네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이 마포라는 지명을 딱 들으면요. 옛날에는 이 일대가 포구였다는 걸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마포라는 이름은 어떻게 유래된 거죠? 서울 연안 서부에 위치한 마포는요. 서대문의 안산에서 뻗어나온 와우산, 노고산, 용산 구릉산맥이 한강으로 뻗쳐서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그 호수가 서포, 마포, 용호가 이렇게 세 개의 포구가 있었어요. 이것을 삼계 나루라고 했는데 그 삼계 나루를 마포강, 마포황 여기에 유래해서 마포라는 지명이 생겼어요. 그리고 과거 마포 나루, 서강 나루, 양화 나루 등 이 포구가 많이 번성을 했죠. 그리고 영등포로 이어지는 교통로의 수단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포구로 이 물류가 집산이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저작거리도 형성이 되고 이처럼 마포는 지리학상 포구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마포의 포자도 포구포자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민 묵객들이 즐겨 찾는 정감 넘치는 그런 고장이고요. 옛부터 마포 팔경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고장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했던 마포.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역사 유산은 뭐가 있을까요? 역사 유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망원정을 말씀을 드리면요. 망원정은 합정동에 위치해 있어요. 서울시 기념물 9호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한데요. 망원정은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이 정자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그 병사들이 한강변에서 그 병사훈련을 했었는데 세종 임금이 가끔 행차해서 그 훈련을 참관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종 임금께서 그 망원정에 이렇게 행차를 하셨는데 근데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비를 많이 기다리던 때였는데 마침 세종대왕의 행차와 함께 많은 비가 내려서 백성들이 많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세종대왕이 그 정자의 이름을 기쁠 희자를 써서 희우정으로 부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종 때 월산 대군이 무슨 연유에선지 발알망자를 써서 망원정으로 불리게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망원정은 잘 수리가 돼서 보존해서 일반인에게도 공개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의 망원정은 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었군요. 그렇다면요, 이 망원정 이외에 또 다른 역사 유산은 뭐가 있을까요? 그 잠두봉이라는 곳입니다. 잠두봉은 누에의 머리와 같다 그래서 누에 잠자를 써서 잠두봉 이렇게 불리던 곳인데요. 1866년 병인 양요 때 프랑스 함대가 양화 나루까지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것을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그것을 마치 천주교 신자들의 잘못으로 그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천주교 신자들을 단두대에 세워서 몇천 명을 참수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명이 단두, 머리를 잘랐다고 그래서 절두산이라는 유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가 100년이 지난 1966년에 천주교 재단에서 그 일대 땅을 다 매입을 해서 거기를 성역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김대건 신부님의 동상도 있고 천주교 유적,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천주교 신자들의 이런 안타까움과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인 거네요, 그럼. 네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유래가 없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그 외국인 묘지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한 헐버트 박사 그리고 언더우드 가 이런 외국인들이 거기에 잠들어 계시기도 한 그런 역사와 유서가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네, 마포구에 깃든 역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마포구의 과거를 돌아봤다면 이제는 마포구의 현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은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구청장님, 이번 시간은요, 우리 동네를 자랑하는 시간이에요. 마포구의 명소 중에서 자랑거리를 꼽는다면 어디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명소가 많은데요. 저는 우리 동네 자랑거리로 경의선 책거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경의선 책거리요. 네.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자, 마포구의 자랑거리,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구청장님, 여기가 경의선 책거리인가 봐요. 네, 경의선 책거리입니다. 네, 여기 경의선 책거리는 우리 마포구가 경의선 홍대 역사에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서는데 마포 주민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테마를 주제로 한 그런 책거리입니다. 경의선 책거리는 책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희 걸어가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그러시죠. 가시죠. 예, 네. 예. 이 경의선 책거리는요,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네, 경의선 책거리는 출판 및 인쇄업체가 이 지역에 밀집해 있어요. 그런 인프라를 중심으로 2016년 10월에 조성이 됐는데요. 이 경의선 책거리는 책이 있는 테마로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홍대 입구역 6번 출구에서 와우교 하단까지 약 250m를 연결하는 구간이고요. 여기는 그전에는 경의선 철길이 가는 철로를 지하화하면서 그 지상 부분을 도시 재생 차원에서 경의선 책거리를 조성한 그런 곳이에요. 저는 여기는 어떤 곳이죠? 네, 여기는 아동산책이라는 공간인데요. 저 위에 보시면 나무늘보가 있잖아요. 나무늘보는 느리게 산다예요. 슬로우 라이프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 책거리하고도 맞아요. 이 나무늘보가 있는 이곳은요, 어떤 책들이 있는 네, 거죠? 여기는 미래 독자인 아이들을 친근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시죠. 네, 가시죠. 예, 예.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책이 있네요. 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있으세요? 예. 제가 최근에 봤던 책인데요. 제가 한번 추천해 볼까요? 네. 이 책인데요.
뭐 페트리샤 폴라코라는 작가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이에요? 예. 여기서 장을 넘겨서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니?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달콤해요.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 지식의 맛은 달콤하단다. 하지만 지식은 그 꿀을 만드는 벌과 같은 거야. 너도 이 책장을 넘기면서 지식을 쫓아가야 할 거야. 소녀는 이제 자기도 글을 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이제 곧 글자를 깨치게 될 테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구청장님께서 직접 읽어주시니까 뭔가 꼭 구연 동화를 듣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면 할아버지가 테레샤라는 손녀에게 책을 읽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이 묻어 나와요. 그래서 책 위에 꿀을 발라서 그 꿀을 맛보게 한 다음에 꿀이 달콤하면 지식도 달콤하니까 꿀처럼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지식을 가져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지혜롭죠? 아이들이 아주- 이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작가의 의도가 너무 잘 묻어 있는 그런 책이고요. 저도 나중에 손자나 손녀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쏙 드는 도서예요. 구청장님, 여기는요, 미술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 보신 대로 여기는 문화 산책이라는 곳인데요. 그림이 전시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은 작가의 그림도 있고 일반 주민들의 그림도 있고 자유롭게 전시를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에 와서 그림을 직접 같이 작가 선생님과 그리고 그 마음에 들면 전시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구청장, 여기는요, 꼭 옛날 기차역을 재현해 놓은 것 같아요. 예, 잘 보셨어요?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여기 사진 있어. 한번 찍을까요? 네, 사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찍죠? 찍을까요? 예, 같이? 예, 예. 자, 웃어주세요. 네. 오늘 경의선 책거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설명도 해주시고 또 책도 읽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즐거우셨어요? 네. 즐거우셨으면 친구분들하고 자주 놀러 오세요. 다음에 꼭 올게요. 예, 그러세요. 저희 마포구 명소가 더 있잖아요. 예. 그럼 저희 구청으로 돌아가서요. 예.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그러시죠? 예. 마포구의 자랑거리, 경의선 책거리를 둘러보고 왔는데요. 구청장님, 우리 동네 명소 한 군데만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입니다. 저희 회사도 거기에 있는데 사실 자주 오고 가고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곳인가요? 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인간과 자연이 호흡하는 환경 친화적인 생태 도시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일과 주거, 레저를 동시에 실현하고 전통 문화와 정보통신 과학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의 21세기형 신도시인데요. 상암동은 1978년부터 1993년까지 15년간 8.5톤 규모의 쓰레기 1,300만 대 분량, 9,200만 세제곱미터가 쌓여있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2년 한일 월드컵 유치로 월드컵 경기장이 상암동에 들어오게 되면서 2000년에 신도시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요. 그때 노을공원, 평화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난지 한강공원 등 테마공원으로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7천여 세대의 친환경 주거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DMC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수색역 복합센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YTN, KBS, MBC, SBS 등 우리나라 굴지의 언론이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MBC 광장 앞에는 최첨단이 접목된 조형물이 들어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DMC는 날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쓰레기 산으로 대표되던 곳에서 이제는 이 첨단 IT,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암 디지털 미디어 시티. 뿐만 아니라 볼거리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말에는 우리 아이들 손잡고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엔 우리 동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하고 싶은 이야기. 구청장님, 우리 네. 마포 구민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대요. 네. 답변해 주실 준비 되셨나요? 어떤 질문을 할지 긴장되는데요. 네. 자, 그럼 바로 이 마포 구민 여러분의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동에 사는 청년 윤정식입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청장님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산동에 사는 주부입니다. 아이 교육에 대해 신경 쓸 것도 많고 고민할 것도 많아서 교육 정책에 저절로 관심이 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마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염리동에 사는 박순준입니다. 마포구에서 새로운 주거복지시설을 시행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시설이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또 혜택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포구민 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청년들의 고민이죠. 바로 일자리 질문이에요. 마포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마포는 홍대를 중심으로 디자인, 출판업체, 문화예술시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서울의 대표 디자인, 예술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상암 DMC를 중심으로 방송, 디지털 콘텐츠 등 IT 관련 서비스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청년층 지역 일자리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런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구는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마포 서체 개발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특화 사업과 연계한 직업 능력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 빗물 펌프장 내에 주민 편익 시설에 청년 전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도 있고요. 이 밖에도 청년 취업 콘서트 및 청년 취업 과외, 청년 취업 멘토링, 취업 박람회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마포구는 청년 일자리 인프라가 풍부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더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 취업 어떻게 하지? 이렇게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정책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마포구가 아이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공교육이 바로선 교육도시 마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하신 분도 지금 중학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학년이면 우리 청소년 교육지원과에 교복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최초로 교복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내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교육과 관련된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지자체에서부터라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밖에도 교육청과 상의해서 학교의 냉난방기를 교체해 준다든지 학교 시설을 개보수해 준다든지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미세먼지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보급 등도 다각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복지 시설이 있나 봐요. 이게 뭔가요?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잠잘 곳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마포 주택기금을 저희가 35억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큰 비가 와서 침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에 의해서 쫓겨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급하게 우리가 집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우선 LH에서 4채의 주택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SH하고도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주택을 공급받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임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포에 살면서 갑자기 집이 없어져도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마포구청의 복지행정과로 신청하시면 우리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마포구민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혹시 이 밖에 더 궁금한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마포구청 홈페이지 마포 1번가 혹은 열린 구청장실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포구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마포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구청장님 먼저 이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일대 이 지하 공간 개발 사업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홍대 앞은 낭만, 예술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계속 불편한 것이 주차입니다. 이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경백화점 옆에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 5층을 파서 11,000제곱미터에 70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지상부는 문화공간, 광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광장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어울마당로라고 그래가지고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지하를 개발을 합니다. 거기는 5,000제곱미터 정도를 개발을 해서 약 600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 공간을 개발하고 역시 그 지상부도 광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울리는 그런 광장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왜 여기는 5,000제곱미터인데 600대고 아까 홍대 맞은편 쪽 애경백화점 옆에는 11,000제곱미터인데 700대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지하 1층에 상가를 넣을 거예요. 거기만. 그래서 상가와 그다음에 인디 밴드를 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도 제공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지역 경제도 더 발전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 활동도 네. 더욱더 쾌적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자, 마포구에서 추진할 또 다른 사업이요. 바로 재난안전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재난안전센터. 이제 우리나라의 주적이 지금까지는 북한이었어요. 근데 주적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주적이 재난으로 옮겨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는 국민을 생명과 재산과 재난이 들어갈 걸로 봐요.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로 바뀔 것으로 봐서 재난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재난과 관련된 모든 컨트롤 타워를 다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지진, 해일, 화재, 교통사고, 미세먼지, 싱크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대비할까? 라고 가정하고 재난안전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식 함양을 시킬 계획이고요. 이 밖에도 우리는 마포구청 내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전 구청 직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에게 소화기를 지금 무료로 나눠 주었고요. 또 7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각 가정, 3층 이상의 가정에 완강기를 제공해서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완강기를 타고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고요. 모든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행정을 집중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 구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재난에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포구를 만드는데요. 저는 마포 구민의 삶의 증진과 복지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 컨트롤 타워인 이 재난안전센터 건립을 통해서 앞으로 마포구가 이 재난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은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구청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마포는 이런 곳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의하자면 어떻게 완성할 수 있을까요? 마포는 가슴이 따뜻한 도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따뜻한 도시요. 네,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도시 마포에 따뜻한 마음까지 더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해 볼게요. 제가 우리 동네라고 하면 다 함께 최고봉하고 외쳐주시면 돼요. 네. 자, 우리 모두가 우리 동네 소식에 환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최고봉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